스승의 날 특집으로 진행되는 휴먼스 오브 GJT에서 오늘은 고양국제고의 마이클 샌델, 고양국제고의 칸트,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만 귀찮아 보이지만 정성 들여 애들 말은 다 들어주는 이수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전해주세요. 일단 저는 똑같게 그냥 수업하고 일하고 별 재미없이 살고 있고, 근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바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0대 때는 10kg로 아마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는 것 같은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정말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들, 여기 질문에 들이라고 돼 있는데 고양이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고양이는 한 마리고, 네,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밥은 되게 많이 먹는데 애가 여전히 멍청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말귀를 여전히 못 알아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아무튼 네, 우리 고양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윤리교육과를 가게 된 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능 점수를 맞춰서 간 거고, 사실 윤리교육과 말고 선생님 때는 4개를 쓸 수 있었는데 윤리교육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법학과 2개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등록금이 제일 싼 데로 일단 그냥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윤리교육과를 가게 됐고, 거기 가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윤리 선생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희가 2학년 때 참관 실습이라는 걸 나가요.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2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시고 수업 준비하시고 뭐 일하시는지 일주일 동안 참관을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 나간 그 학교에서 되게 롤 모델인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이제 수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윤리 선생님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의미 있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나는 그러면 교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수업을 너무 잘해.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시는데, 내가 다녔을 때 그 도덕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뭐 책 읽고 판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대충 설명하고 끝냈는데, 그분도 판서를 하긴 하는데 너무 이게 내용에 깊이가 있고 아이들과 교감을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려운 내용을 또 되게 쉽게 가르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반말 갑자기 해도 되지? 그래서 나도 교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사실은 하나를 꼽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런 질문을 이제 누군가가 던지면 딱 떠오르는 장면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해 내가 왔을 때, 그때가 4월 1일 날 만우절이었던 것 같아. 이제 애들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때 이제 3층 국제탐구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저희 운동장에 있어요 라고 해놓고 애들이 없는 거야. 진짜 가보니까 삥 둘러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했던 그 기억이, 사실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사실 애들이랑 좀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나는 6기 1학년 담임이었고, 그때 수업이 2학년 윤리와사상 수업이었어. 그래서 2학년 애들이랑은 좀 더 서먹서먹했고,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도 새로운 선생님 보면은 약간 간보는 거?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애들이 더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되게 화날 줄 알았대. 내가 당장 와가지고 당장 교실로 들어와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그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더라. 이게 이제 애들이 나중에 했던 말인데, 그게 제일 많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졸업생이 찾아올 때마다 새롭고 기억이 남지. 항상 놀랍고 고맙고 기억해주고 하는 거 보면 고맙고, 그래서 누구 하나 특정 하나 이렇게 꼽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 똑같은데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는 내가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중학교에서 한 9년째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약간 매너리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수업도 사실 재미없고 크게 준비 안 해도 수업이 되고, 사실 뭐 깊이 있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되지 않고 애들이랑 놀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맡았던 그 업무가 뭐냐면 학생부장이었어. 중학교 학생부장. 그때 한참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이것까지는 편집이 안 되나 보네. 이건 종 5분마다 계속 걸릴 텐데. 이건 안 돼.
이제 그때 한참 이제 학교 폭력 이슈가 됐고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에 이제 내가 하게 됐고 하면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맡았던 때에는 항상 아침에 운전하면서 아 오늘은 제발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중학교 알잖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좀 이런 곳이 아니라 좀 더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좀 수업을 좀 깊이 있게 하고 나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찰나에 우연히 이제 공문을 이제 선생님 컴퓨터에 공문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고양국제고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고서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 사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난 모르고 그냥 좋은 학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됐지. 덜컥 됐고 사실 그 과정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아. 사실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운 좋게 됐다.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내가 담임을 안 하고 있고 3년 동안 담임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리감이 더 느껴지지. 왜냐하면 10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1, 2학년 때 수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고 9기도 약간 좀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 1, 2학년 때 전혀 만나지 않다가 3학년 때만 만났고 그러니까 9기 아이들은 근데 사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이야. 친근하지. 정도 많이 주고 그래서 좀 더 거리감이 좀 없는데 10기 아이들은 성향상 많은 아이들이 좀 내향적인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은 뭐 더더욱더 지금 1, 2학년 애들이야 그렇지 더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더더욱더 그렇고. 근데 이제 6기 처음 1학년 3반이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을 다시 나는 3학년 때 또 만나서 담임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수업에서 또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친밀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지 6기 친구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선생님들도 기수가 있는 거 알지? 나도 6기야. 설학이 7기고 수윤이 9기면은 나는 6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6기는 어떻게 보면 분신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그냥 6기라고 하는 숫자를 들었을 때는 없다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열정. 그 열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얘기해도 돼? 아니지.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닌다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난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고 이해가 되지. 너희들이 뭐 약간 찡찡거리고 그랬던 거 불만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해냈잖아. 그게 뭘까? 무엇을 향한 나는 방향은 또 다르겠지만 나름의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고양국제고가 명문고, 말로만 명문고가 아니라 난 진짜 명문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졸업한 졸업생들 1기부터 그다음에 9기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계속 후배들한테 전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게 명문 고등학교인 거거든. 대학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학교 문화를 유지하고 그거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게 나는 명문고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고양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거 뭐 배터리 다 된 것 같다? 아니야? 미안하다. 녹화 중이라는 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나? 이런 질문부터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물론 대학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공부했던 게 칸트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내가 칸트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정 정도 많지만 정말 가장 좋아하느냐 그건 또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는 이제 윤리 교사잖아.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우리가 보편주의냐 상대주의냐 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은 보편주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뭔가를 가르친다는 사람은 결국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보편주의적인 그 윤리의 기초를 만들어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고 그거에 정점을 피운 사람이 어떤 칸트라고 봤을 때, 그리고 그러한 칸트의 한계를 현대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좀 더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한 사람이 하버마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애라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고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런 철학자이긴 하지. 그러니까 인생책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딱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 남중 나왔거든. 남고 나왔거든. 근데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되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본받고 싶은 친구였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 줬던 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이었어.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그게 1993년도거든? 1993년 내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전에 물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영화는 그 전에 나왔더라고. 87년인가 9년도에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몰랐고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걔가 준 책이니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거 후속편도 있다? 그것도 걔가 나한테 빌려줬어. 그게 지금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후속편도 있어. 그 뒷이야기야. 키팅 선생님이 떠난 다음의 이야기가 또 있었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 내가 결국은 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대학을 윤리교육과 경영학과 법학과 중에서 윤리교육과를 선택을 한 게 아까 등록금이 싼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학교 간판 보고 간 것도 있지.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정말 내가 뭐를 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뭐 경영 법 이거보다는 선생님을 한번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 그게 그때 그 6년 전에 읽었던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야. 키팅 선생님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거기 가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이제 그 책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윤리를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다. 본격적으로 특히 서양 윤리 쪽, 아니야 그냥 윤리 자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딱 권해주는 책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책. 되게 얇거든 사실. 한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거기에는 윤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담겨져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거기에 그 책에 다 담겨져 있거든 사실은. 그러한 질문이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진짜 윤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실 뭐 좀 더 철학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그 책은 난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결국은 내 좌우명은 학창시절 때부터 똑같아. 그냥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거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기 위함이고, 학교 다닐 때 생각 없이 그냥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그냥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내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시절을 후회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울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도 그렇고 내 좌우명도 그렇고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나에겐 제일 중요한. 10년 뒤에 내가 어떨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바라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과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 나이 때 되면은 장학사를 해야 되나, 뭐 다른 뭐 길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내 나이 때쯤 되면은 아마 빨리 되는 사람 교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수업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이미 계시고 뭐 그렇거든. 근데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그러한 어떤 장학사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관리자, 수업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 학교가 내가 7년 동안 있는 이유가 가장 좋은 게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서 야 수업할 때 애들이 되게 초롱초롱하거든 아직. 그 수업할 때의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잊고 싶지 않거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 많은 졸업생들이 나의 안부를 궁금해해주고 또 그래서 이렇게 총동문회에서 와서 인터뷰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모르겠어. 내가 뭐 거창하게 졸업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좀 장하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멀리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영향도 안 되는 것 같고 각자가 이제 우리 친구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나름의 가는 길이 있을 텐데 내가 아까 좌우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내가 그 대학과 세 개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지금 다시 돌아가도 나는 윤리교육과를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교직 생활에서 힘든 점도 많고 사실 때려칠까? 3년에 한 번씩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또 그 역경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때려치지 않기를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진짜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미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고양국제고를 함께했던 이제는 세상을 함께하는 나는 윤리를 가르치는 이수빈이야. 감사합니다.